X도 만들었고 Y도 만들었고, 그리고는 데이터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몇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설명을 정의를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서 그 모델 자체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비디오에서 이제 봐서 알겠지만, 이 파이토치에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 모델의 이름을 내가 이제 심플 모델이라고 할 텐데, 이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nn.module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init,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모델이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forward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 글자는 뭐니, 다음 글자는 뭐니,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generate라고 하는 애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꼭 generate가 아니라 내가 make라고 만들면 이 make라고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앞에 있는 이 init와 forward 이 두 개는 내가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init이어야 되고, 얘는 반드시 forward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심플 모델을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각각의 뭐뭐뭐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시키는데, 이것과 여기에 있는 이 논문에 있는 것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it를 시키면은 super.init를 해요. 그래서 이 super.init는 누구를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냐면은, 내가 상속을 받은 여기 있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애를 이니셜라이즈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토큰 임베딩, 그리고 또 하나는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웃풋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토큰 임베딩이고, 이쪽이 포지션, 여긴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얘도 임베딩, 얘도 임베딩으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n.embedding. 그리고 둘의 차이를 보면, token.embedding은 여기에 vocabulary size, 그리고 그러니까 인풋에 해당하는 애가 vocabulary size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애는 nemb 해서 embedding dimen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embedding dimension을 32로 해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vocabulary size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는 6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글자가 A다 하면은 그 A를 32개의 숫자로 바꿔주고, 얘가 만약에 들어온 애가 B다 하면 B를 또 다른 32개의 숫자로 바꿔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얘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이제 원래 논문에서는 포지션 임베딩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만 만들어도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은, 여기에는 블락 사이즈가 들어가 있죠. 우리의 블락 사이즈는 8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어떤 숫자로 바꿔주고, 두 번째 문자는 어떤 숫자로 바꿔주고, 세 번째 문자는 어떤 숫자로 바꿔주고 해서 그 똑같은 A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서로 임베딩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토큰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실제로 포워드에 가서는,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토큰 임베딩을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포워드 할 때 여기를 부르는데, 요 IDX에 처음 들어오는 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는, 얘가 18번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임베딩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이 토큰 임베딩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 써놓은 게 이제 얘의 사이즈인데, B 배치 우리가 32개 단위로 할 거고, T는 length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왜 이게 변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43이 들어오면 57을 맞추고 싶고, 43과 57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58을 맞추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애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인베딩 부분에 보면은 이게 배치 사이즈 그리고 그 토큰의 랭스 그리고는 마지막 그 나오는 결과는 요 인베딩 디멘전에 해당하는 애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 포지션 인베딩은 그냥 그 문장의 길이에 해당하는 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랭스와 인베딩 그리고는 그 토큰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을 그냥 심플하게 더해서 그거를 새로운 x로 만들면 그 x가 여기서 들어간 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간 애가 서로 더해져서 앞으로 여기로 들어갈 x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블락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블락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블락 부분은 실제로 이 그림에서 어디를 맞는 거냐면은 블락은 이만큼 이것을 그냥 블락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가운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이 여기를 다 포함한 애를 블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n 곱하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블락을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그거를 사실은 여기에 보면 6개의 아이덴티컬한 레이어다. 이게 이제 인코더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디코더도 보면 똑같이 6개의 아이덴티컬한 레이어다라고 돼 있어서 이 블락에 해당하는 애가 얘가 이제 6번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6번이 아니라 이렇게 3번만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3번이 기본적으로 구조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잘 보면 되는데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이 블락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만든 요 토큰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을 더한 값을 가지고 걔를 블락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퀀셜 때문에 이 x가 이 블락을 한번 통과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x가 다시 2번째 블락을 통과하고 거기서 나온 x가 다시 3번째 블락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기에 LM 헤드라고 하는 리니어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한 레이어는 어디에 해당하는 애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리니어한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 리니어한 레이어는 인풋은 32 그러니까 인베딩 사이즈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뭘 내주냐면은 버케블리 사이즈만큼의 아웃풋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케블리 사이즈만큼의 아웃풋을 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형을 다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 리니어를 통과하고 나온 애는 걔가 A일 확률이 얼마, B일 확률이 얼마, C일 확률이 얼마, D일 확률이 얼마 내가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그렇게 65개의 숫자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다 제시하는 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LM 헤드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인베딩한 거를 더해서 블락을 다 통과시키고 나면 그 통과시킨 애가 마지막에 LM 헤드를 통과하고 나면 그러면 얘는 배치 사이즈 곱하기 그다음에 그 랭스 그리고는 요 마지막에 C는 사실은 이거는 확률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확률은 아닌데 얘는 이제 65개의 서로 다른 이 토큰들에 대한 65개의 서로 다른 캐릭터에 대한 확률 비슷한 값을 갖는 그런 애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짓이라고 하는 데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포워드를 돌려보면 이게 이제 타겟이 넌인 경우하고 이제 타겟이 넌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얘를 이제 추링을 시킬 때는 이 타겟이 넌이 아닌 경우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이 로짓이라고 하는 애의 쉐입을 보면 걔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은 배치 곱하기 그다음에 랭스 곱하기 그 캐릭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추려고 하는 애는 그 각각의 애들이 이제 확률을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로짓 뷰, 뭐 타겟 뷰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약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글자가 A인데 실제로 A를 맞추면 로스가 굉장히 작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맞춰야 할 글자가 A인데 A가 아닌 값이 나오면 이 로스는 점점
큰 값이 들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을 스스로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직과 로스를 리턴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심플 모델이 하는 일인 겁니다. 자, 이제 이제 블락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 블락이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가 그냥 블락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에 feed forward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add and norm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add and nor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masked multi-head attention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scaled dot product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 scaled dot product를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할 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가를 한번 보면, 일단 하나의 블락은 여기에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를 통과할 겁니다. 아직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어찌어찌해서 잘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애가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니셜라이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feed forward라고 하는 애도 위에서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feed forward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애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x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x는 누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 곳으로 이렇게 갈라진 얘가 사실 똑같은 x가 들어와서 하나는 얘가 되고 하나는 얘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얘가 되는, 그래서 똑같은 x가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x에 대해서 일단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먼저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리고는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애를 멀티헤드 어텐션에다가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약간 다르죠. 원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야 된다가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인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오히려 더 잘 되더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들어오는 애들이 곧바로 요 어텐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노멀라이즈가 먼저 되고, 그리고는 셀프 어텐션을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원래 자신의 x하고 더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여기 있는 add and normalize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normalization이 이 밑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ormalization을 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애와 그 다음에 normalization이 돼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와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것이 여기에 있는 요 문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나온 애를 우리는 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애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마치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애가 마치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해서 feed forward와 그 다음에 add and normalize를 지나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feed forward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normalize를 해주는 게 더 성능이 좋더라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x를 normalize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는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오리지널한 x하고 더해줘서 add and normalize가 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이 블락이 해주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 모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이 feed forward가 뭔가를 가서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포인트와이즈 feed forward 네트워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그냥 리니어 레이어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니까 여기에 W, 그러니까 XW1, 그다음에 B1 이게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의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렐로 펑션을 적용시켜주고 다시 한번 리니어를 또 적용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쉽게 그냥 여기에 NN 리니어, 지금 여기가 피드 포워드입니다. NN 리니어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렐로를 적용시키네 까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만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애 하나가 여기 있는 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헤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텐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여기 헤드 1, 뭐 헤드 2 하면서 헤드 n까지의 각각의를 어텐션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 컨캐터네이트 했다. 그래서 컨캐터네이트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붙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보면은 헤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그 헤드라고 하는 애의 결과를 컨캐트네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별 얘기가 없이 그냥 이 내가 몇 개의 헤드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몇 개의 헤드에 대해서 헤드라고 하는 애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한 어떤 리스트를 그냥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애들을 각각 이 헤드 부분을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들을 컨캐터네이트 해주는 게 여기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헤드가 이제 뭐냐? 그래서 그 헤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 헤드가 뭘 해주는 거냐면은 요거 세 개가 하나의 헤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쿼리, 키, 밸류에다가 각각 웨이트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는 없는, 그래서 이 K, Q, V를 각각 리니어 레이어로 만들어줘서 리니어 레이어로 만들어주고 바이어스는 없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K, Q, W 아니 K, Q, V에 해당하는 애가 얘를 구현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있는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is causal equal true라고 하는 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is equal true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비디오에서 나는 이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토큰이 계산이 될 때 자기의 뒷부분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만 이용해서 여기 있는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해주는 걸 가지고 해주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is causal equal true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얘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